비효율이 찐텐을 만든다. 진짜 고객은 막 효율적으로 똑똑하게 생각하고 이론적으로 다가가는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실패를 같이 경험하고 이렇게 일렁일렁 거릴 수 있는 사람을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여자한테 차이는 경험에서 시작되지 않았을까? 태연님은 강력한 실행력이 강점인 젊은 창업가인데요. 태연님이 운영하시는 유튜브 채널이자 회사인 퓨처플로우는 AI 노코드 분야에서 정말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태연님의 강력한 실행력의 근원은 무엇이고 온라인 비즈니스를 빠르게 성장시키는 태연님만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AI 노코드 분야에서 태연님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셔가지고 빠르게 자리 잡으셨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실행력 그리고 유튜브 채널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민만 하고 실행은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조차도 그랬었고요. 그래서 큰 고민하지 않고 바로 움직이는 것, 기획하고 고민할 시간에 조금 더 빨리 실행을 하려고 했었던 것, 그런 게 제가 자리 잡은 첫 번째 이유라고 생각을 했고요. 제가 유튜브를 정말 사실 부끄럽지만 오래전부터 했어요. 아, 그랬어요? 그때는 계속 제가 좋아하는 것만 했거든요.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이런 것들을 남기고 싶어 라는 얘기만 하다가 처음으로 남한테 도움이 되는 걸 찍어볼까? 라고 생각했던 게 봇프레스였습니다. 해외 유튜브에서 보고 나서 이거 한국에 없는데 이거 전달해 줘 볼까? 하고 영상을 올렸는데 그게 터지게 됐던 거죠, 사실. 아, 이전에도 유튜브를 하셨다니까 저는 몰랐네요. 그렇게 하고 계셨는지. 저희 팀에서는 항상 그래요. 아침에 배우고 점심에 적용하고 저녁에 컨텐츠 만들어서 발행하자. 너무 무서운데 이거 경쟁자로서 너무 무서운데. 그리고 그 실행력적인 측면에서도 어쨌든 저보다 훨씬 뒤늦게 이 분야에 들어오셔가지고 자리 잡았는데도 같이 일하시는 팀도 구성하고 저는 여전히 혼자 일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팀도 구성하시고 사업적인 성과도 에이전시로 내시고 또 지금은 이제 교육 컨텐츠도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계신데 어떻게 이렇게 좀 빨리빨리 실행을 해가지고 성과를 내게 되셨나요? 일단 책 소개해도 되죠? 아이디어 그럼요. 불패 법칙. 아, 그럼요. 다 소개했죠. 다 알려주세요. 뭐든지 아는 거 다 털어먹어. 저의 바이블이라고 하죠. 그게 아이디어 불패 법칙이라는 책이에요. 아시나요? 많이 들어봤는데 솔직히 안 읽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이제 불패잖아요. 패배하지 않는 방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소개 내용은 들어가자마자 실패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줘요. 우리가 모두가 실패를 하고 있고 나도 그랬고 구글도 코카콜라도 펩시도 다 실패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책의 진짜 내용은 사실 성공하기 직전까지 빠르고 싸게 실패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 저자는 프리토 타이핑이라고 합니다. 이 저자가 책을 만들고 싶었어요. 아이디어 불패의 법칙이라는 책을 만들고 싶었는데 이 책을 내가 노력해서 써서 만들어도 사람들이 안 보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저자가 처음에 소책자를 만들었대요. 팜플렛만 만들었대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근데 사람들이 이거 재밌겠다 나도 줘 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PDF를 만들기 시작하고 그 PDF도 인기가 많아져가지고 또 팔기 시작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서서히 진행을 하더라고요. 제 삶의 모토도 사실 그래요. 저한테 소책자는 유튜브 영상이었고요. 봇프레스 영상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사람들의 수요가 계속 있었어요. 그러면 내가 봇프레스를 공부를 해서 다른 기업에다 설치를 해줘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고 외주나 문의가 들어오면 전투적인 모드로 팀원들이랑 다 합쳐져서 우리가 이거 전문가가 될 거고 한 번에 파내자 라는 정신으로 계속 들어갔어요. 일을 먼저 받고 공부를 했어요. 봇프레스 영상 올릴 때 딱 거기까지만 공부한 거였구나. 난 되게 잘하는 줄 알았네. 거기까지만 공부하고 일 받으면 하고 근데 이 방식에 있어서 퍼포먼스에 대한 걱정을 하죠. 그때는 야수의 심장을 가지고 앞으로 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저희가 하는 방법은 KPI를 미리 기업과 같이 맞춰요. 영업이익 1억을 만들어주겠다 혹은 잠재 고객 1000명, 10,000명을 데려다 줄게. 근데 이거 못하면 나 돈 다 줄 거야. 대신 우리가 달성하면 너희도 이만큼 나한테 돈을 줘. 이런 식으로 계속 일을 진행해 나갔어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팀원들의 성장도 미친 듯이 빨랐고요. 저희도 만약에 이만큼이나 했는데 그냥 다 못 받아버린다고 하면은 사실 억울하거든요. 그래서 더 빠르게 성장했고 90% 이상 다 체결이 됐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서는 어느 분야의 사람들이 돈 낼 지불 용의가 있냐를 탐색하는 게 맞아요. 훨씬 더 그 사업에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거를 실행을 해가지고 목표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건 사실 또 두 번째 문제니까 맞아요. 그거 먼저 하는 게 성공을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과거의 제조 방식으로 생각하기 맞아요. 때문에 그렇게 시도를 못 하긴 하죠. 그래서 맞아요. 사람들이 사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세일즈 하는 거에 대해서 사기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양측
저도 그렇고 클라이언트도 그렇고 제가 없다는 걸 알고 있는 상태라면은 사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데는 이렇게 하고 있어. 근데 우리가 요만큼 만들었는데 한번 볼래? 비슷하지 않아? 같이 해보자. 그러면 내가 만들어 볼게 라고 계속 협상을 하는 편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약속을 못 지키면 이제 평판이 없어져서 나락을 가는 거죠. 그걸 절대 경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의 순서를 바꾸는 게 요즘 시대에 적합하다는 메시지를 우리는 하고 싶은 거예요. 제발 댓글에 뭐 알지도 못하면서 영상하지 말라는 악플 좀 달지 말아주세요. 저도 요즘 악플 때문에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랍니다. 저 그런 악플 있었어요. 돈 벌기 시작하니까 강의팔이 시작하네. 강의팔이라는 말이 아프면서도 현 시점에서 또 가장 지불용이가 높은 부분이 어딜까를 탐색해서 나온 결과인 거고 그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약속한 가치를 제공을 해주면은 상업으로서 우리의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절대 그 책임의 무게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절대 아니죠. 태현님의 퓨처플로우 유튜브 채널이 되게 빠르게 성장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3,000명 모으는데 2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성장하고 계시기도 하고 그 부트캠프가 이번에 되게 잘 모객이 되고 많은 문의가 왔다고 저도 들었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팬들을 빠르게 모으고 그 사람들이 또 찐팬으로 전환되게 하기 위한 어떤 본인만의 어떤 전략이나 실행 방식이 있었다면 좀 알려주시겠어요? 제가 예전에 유튜브에서 그런 영상을 봤어요. 비효율이 찐팬을 만든다. 진짜 고객은 막 효율적으로 똑똑하게 생각하고 이론적으로 다가가는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실패를 같이 경험하고 이렇게 일렁일렁 거릴 수 있는 사람을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항상 제 실패를 유튜브에다가 공유했어요. 제가 팀원을 9명 인턴을 구했었을 때 전부 다 나갔었거든요. 전부 다 나갔을 때도 그 과정에서 제가 실수했던 내용들을 다 공유를 했었고요. 거기에 대한 사실 따끔한 피드백도 받았었어요. 거기 댓글에 저한테 너가 처음에 빛 좋은 개살구처럼 보여가지고 이 사람들을 이렇게 홀렸는데 들어와 보니까 그게 아니었으니까 그렇게 다 나간 거겠지.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프잖아요. 사실 팩폭 너무 아프네요. 아프잖아요. 아픈데 도움이 됐어요. 실제로 저는 그때 당시에 비전이나 이런 걸 생각도 안 했었거든요. 그냥 계속 달리는 게 우리의 비전이야 라고 했는데 그런 글들을 보면서 서서히 우리 비전을 만들기 시작하고 우리는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사람들이 되자. 그걸 도와주자 사람들에게 라는 비전도 만들게 되었고요. 그 취약함, 나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공개하는 데서 이제 매력이 나온다는 말 너무 공감합니다. 그래서 내가 좀 너무 완벽해서 구독자가 안 되는 건가? AI 노코드에 대한 관심이 그래도 꽤 높아졌잖아요. 네. 이게 어떤 분들에게 좀 유용하고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생각만 있고 기획만 있고 실행은 하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했어요. 사실 이 노코드로 서비스를 개발해 보거나 내가 부딪혀 보는 게 내 생각의 프레임워크를 바꿔준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행, 실패, 그리고 회고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노코드 처음에 접했을 때 저는 와 이런 신문물이 있나? 너무 좋다. 나 이제 뭐든지 다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막상 들어가 보니까 한계가 명확한 거예요. 노코드 안에서도. 그래서 또 이 한계에 부딪히니까 다른 해결책을 찾겠죠. 다른 개발자들을 섭외한다든지 뭐 강의를 더 끊는다든지 병주님한테 질문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해결책을 찾게 되는데 이 과정 자체가 사람의 가치관을 바꿔준다 해야 되나? 너무 좋은 말이에요. 사실 진짜 AI 노코드가 그 기술을 내가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좋지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세상과 사업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을 크게 바꿔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농업은 1년 걸려가지고 한 사이클을 돌릴 수 있고 제조업은 그거보단 빠르지만 어느 정도 또 준비하고 사업을 하는데 또 사이클이 있는데 IT에 들어와서 더 짧아지긴 했지만 그걸 더 짧은 게 저는 노코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를 정말 짧은 주기로 할 수 있다는 걸 깨닫고 온라인 기반으로 누구에게나 판매할 수 있겠다는 어떤 그 상상력, 그 관점의 전환만으로 그 사람이 세상을 좀 새롭게 바라보게 되는 것 같고 실행력이 높아지는 것 같고 이렇게 참 유용합니다. 그죠? 기술만 있으면 하루면 해요. 하루면. 그죠. 우리가 강의팔이어서 이런 걸 하는 게 아니고 진짜야. 최근에 이제 그 강의도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이제 AI 부트캠프에는 그럼 주로 어떤 분들이 어떤 걸 기대해서 좀 들어오시는 것 같고 어떤 좀 변화를 만들어 드리려고 하시는지 또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부트캠프도 아까 말씀드렸던 프리토타이핑 기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처음에 엄청나게 넓게 폭을 잡았어요. 타겟을 아예 안 정했고요. 사람들한테 설문지를 진짜 길게 잡았거든요. 거의 15개 정도 질문을 했어요. 거기에 들어오는 고객들의 니즈를 읽어보면서 그때서야 이제 길이 조금 잡힌 것 같아요. 제가 막연히 생각하기에는 대학생들,
취준생들 아니면 사회 초년생들일 거라 생각을 했어요. 막상 들어와 보니까 그분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에 들어오신 분들은 현재 사업을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전문직 의사나 뭐 변호사나 이런 분들이 있으시고 자신의 백그라운드가 이미 탄탄하게 가지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오히려 40, 50대 분들이 거의 지금 저희의 7, 80% 인원을 차지하고 계십니다. 그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무너졌기 때문에 회사 퇴직 이후의 삶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그려지시는 분들이 진짜 많이 그 관심 맞아요. 가져주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이분들은 제가 생각하기엔 그랬어요. 일단 어느 정도 사회에서 성공을 거두신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이미 성공의 DNA가 갖춰져 있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같이 할 때도 신날 것 같고 제가 배우는 게 사실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미 자기가 어떤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의 어떤 영향력을 온라인과 디지털을 기반으로 확대해 줬을 때 정말 좀 시너지가 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진짜 좋은 프로그램이 될 것 같네요. 맞습니다. 네. 다음 기수도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참여해주세요. 그리고 저는 또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확실히 젊은 사람들이 안 참여하는 게 이분들이 기술을 이미 잘 알아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이분들이 약간 이런 삶을 좀 상상을 못하는 것 같아요. 기성세대들은 오히려 사회에서 경험을 해가지고 이 세상이 정말 춥고 그 퇴직 이후의 삶을 준비해야 된다는 걸 느끼는데 오히려 이제 사회 초년생들이 대기업 위주로 바라보고 있는 것도 좀 세계관이 바뀌었는데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의 전환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맞아요. 생각도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없고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할지라도 과감히 뭔가 도전을 해보시는 거가 좋다. 이렇게 말씀은 드리는데 또 너무 또 무책임한 얘기한다고 뭐라 그러실까봐 본인의 인생은 본인이 책임지는 겁니다. 그렇지만 가치 있다. 지금은 이제 창업가의 삶을 살고 계시는데 어떻게 창업이라는 길로 뛰어들게 되셨는지 그 커리어 스토리를 좀 풀어주시겠어요? 저는 최근에 영상에 올렸었는데 그냥 실패한 인생의 끝이었거든요. 제 삶이. 뭐라 그럴까. 삼수까지 했고 대학교를 제가 미술을 5년을 했어요. 디자인을 5년을 했는데 못 들어가고 체대에 갔다가 다시 또 미대로 갔거든요.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계속 늦춰지던 삶이었는데 근데도 저는 이상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제 스스로에 대한 자괴감, 저는 엄청 큰 사람이 될 줄 알았고 더 멋진 어른이 될 줄 알았는데 그냥 집에서 이불 덮어 쓰고 애니메이션 보고 있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싫어서 한번 그때까지 모았던 돈을 다 들고 미국으로 갔습니다. 대단한 용기시다. 네, 그때 돈 엄청 많이 썼죠. 미국 가가지고 3달 정도 있었는데 실리콘밸리에 가서 계속 있었어요. 홈리스들도 정말 많이 보고 구글 캠퍼스에도 보면서 구글 앞에서 막 캐러반이라 그러나요? 거기서 자더라고요. 저는 그런 헝그리한 걸 좋아하거든요. 되게 이상하다. 그걸 보고 재밌다고 생각할 수가 없는데. 그 헝그리한 게 너무 좋아가지고 나도 저렇게 미쳐보고 싶다. 저게 저렇게 살고 싶다라고 하고 한국에 이제 돌아왔죠. 네. 그리고 장 PM님이 저한테 그랬듯이 저도 제 걸 봐주시는 사람들한테 조금 더 밀도 있는 그런 변화를 경험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창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기본적으로 살짝 그 변태기가 있으셨네. 맞아요. 힘든 근데- 걸 좋아해요. 사실 그때 영어도 잘 못했어요. 그때 갔을 때. 그 한 달 동안 제가 앱을 만들었어요. 미국의 그 쇼핑몰에 가가지고 사람들한테 보여줬습니다. 제가 이거 만들었는데 한번 평가 좀 해주시겠어요? 사실 그게 제 거절 연습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 계신 분들이 뭘 사실 관심이 있겠고 알겠어요. 근데 그 안에서 그분들이 제 걸 평가해주고 욕도 엄청 먹었거든요. 너 왜 이렇게 말이 많아? 너 어쩌라는 거야? 라고도 많이 들었는데 그 안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용기가 점점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런 건 대단하시다. 타고났을 수도 있었겠어요. 그게 여자한테 차이는 경험에서 시작되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를 했어요. 제가 6살 때부터 고백을 했거든요. 친구한테 고백을 했다가 차였었던 경험이 있어요. 어느 집단에 들어가면 가장 아름다운 분을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차이고 그 연습을 계속 하다 보니까 내가 망했을 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 그게 너무 쪽팔리는 일이잖아요. 근데 계획되지 않은 실패는 피하는 게 좋다 이런 의견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계획되지 않은 실패를 해보는 것도 또 맞아요. 인생의 귀한 자양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근데 저라면 그렇게 쉽게 극복하진 못했을 것 같아요. 일 잘하고 싶은 분들께 뭐 조언이나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최근에 무기가 되는 스토리라는 책을 읽었는데 자기 자신을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라. 내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면 어떤 일을 하다가도 부닥치거나 시련이 있을 때 포기하지 않고 이걸 어떻게 활용해 볼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저는 나 자신을 주인공이라 생각하라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회복 탄력성이 높으시군요. 전 높은 편이에요. 성공하실 때까지 항상 네. 건강하게 마음이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